자유예찬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0년 2020 수 30호 사건이죠. 대법원 2020 수 30호 사건. 2022년 7월 28일 판결했던 그 범죄적 판결문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이번에는 6번째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선거 무효 사유에 대한 판단 중에 그 원고가 주장했던 사전투표 단계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량의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참관인도 선정하게 돼 있고 그 원고 측에서도 너도 참관인을 선정했고 그리고 또 경찰관 입회하에 그렇게 투표함을 나르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가 투입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그런 이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페이지, 그러니까 판결문 10페이지로부터 13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의 사전투표 단계에서 이미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선거관리사무의 관리 집행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하면서 이제 이유를 나열하는데 한 1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원고가 그 사전투표 단계에서 위조된 사전투표지 투입되었다니까 그럴 가능성 없고 또 선거관리 사무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래서 조목조목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주장을 하나하나 다 반박하면서 이 재판부가 부정선거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 묵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열받는 내용이고 또 이 판결문 때문에 이렇게 조목조목 뭐든지 피고를 그 두둔하는 내용 때문에 앞으로는 이 피고가 부정선거에 관련되었거나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그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하게끔 판례를 남겨놓는 거죠. 판례를 이렇게 수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비지 마라 이제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범죄적 판결문이 그대로 어떤 국민적 저항도 없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망국의 과정을 지켜보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이 판결문을 작성한 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이론들은 반드시 응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목조목 주장한 내용 중에 먼저 제 1타로 나오는 것이 사전투표 관리관, 그 사전투표 관리관인이죠. 사전투표 관리관의 날인, 도장 찍는 거.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지를 발급하면 투표지에는 반드시 그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그 공직선거법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자, 그 내용에 그러니까 사전투표지도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 158조 3항이에요. 158조 3항에 보게 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관리관 칸이라고 네모난 칸이 있습니다. 그 투표관리관 칸의 공란에다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하고 다른 점은 뭐냐? 당일투표는 157조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반드시 그 당일 투표관은 당일 투표관리관은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번호지를 떼어낸 다음에 일련 번호를 떼어낸 다음에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전 투표지는 또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당일 투표는 일련 번호를 떼고 투표함에 넣는 것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 투표는 그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그럼 선거인은 이제 그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느냐? 일련 번호를 떼냐 안 떼냐? 현재 현황은 그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QR코드를 선거인이 떼지 않고 투표함에 넣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련 번호를 떼고 안 떼고보다는 일단 우선 먼저 사전투표관리관건에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그런데 이것을 이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그러니까 프린터기로 그냥 이미지를 인쇄해 버리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 법을 위반을 해서 그 프린터기로 그냥 이미지를 인쇄해서 출력해 버리는 것을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합리화하는 판결들을 이 대법원이 남기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나온 그 판례가 언제 나왔냐면 2019년도 9월 26일 날. 2019년 9월 26일 날 어떤 사건이었냐면 대법원 2017수 122호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네들이 판결을 남겨놨냐면 그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판례 문구를 남겨놓은 거예요. 판결 문구를. 그 판결 문구를 들어서 그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이 도장 찍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적 판결문이 합리적 근거로 들고 나온 건 또 뭐냐? 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결문, 범죄적 판결문에 이전에 또 범죄적 판결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범죄적 판결문의 문구를 들어다가 이 범죄적 판결문이 현재의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법이 아니에요. 근거가 법이어야 되는데 법으로서 마련된 것이 없고 이 범죄적 판결문의 작성자들이 또 다른 범죄적 판결문을 들어다가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 2019년도 9월 26일 날 판결은 뭐냐 하면 2027수 122호 사건 이거 5구 보궐대선 2017년도 5구 보궐대선에 그 무효소송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 이제 122호 사건은 저쪽 부산에 그 치과 의사인 분이 있어요. 이재진이라는 분. 그분이 원고인 거예요. 그분이 아마 단독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신 건데 그 소송에서 그걸 29년도에 판결을 내리면서 저렇게 투표관리관이 도장 찍게 돼 있는 거 인쇄하는 거 그거를 저렇게 불법인 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판결문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들어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법제적 판결문을 합법화하고 있는 거죠.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 법이 아닌 거예요. 부정선거를 옹호하려는 잘못된 판결문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 2019년도 9월 26일 날 브레이크를 못 걸다 보니까 결국엔 2022년도 7월 28일까지도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2022년 7월 28일 날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만들어 놓은 거를 또 브레이크를 못 걸게 되면 이제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 계속 굳어지면서 그 투표지에다가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 찍게 해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아무래도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도 대량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힘들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이제 무력화되는 게 이제 당연시 되는 거예요. 왜 도장 찍게 돼 있는 거를 인쇄하겠습니까? 누가 유리할까요? 누가 유리합니까? 투표관리관이 도장 찍게 돼 있는 거 인쇄로 바꿔놓게 되면 진짜 그거는 상식적으로
위조 투표지 만드는데 유리하잖아요. 예? 일일이 도장 찍을 필요 없이 그냥 프린터기로 쫙 이미지 인쇄해버리면 가짜 투표지 만드는데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그 부정선거를 막고 위조 투표지를 못 만들게 하려면 도장을 찍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바람직한 건데 이게 어쩐 일인지 이 대법원의 판사라고 하는 네? 뭔가 공정성을 기해대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합법화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뭔가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걸 여기서 때려잡지 못하면 이건 정말 이제 앞으로 큰 경을 칠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그러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를 날인하도록 근거는 뭐냐? 법에는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죠. 158조 3항에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는 것을 이거를 이제 그 공직선거 관리 규칙으로 나가면 공직선거 관리 규칙으로 들어가면 그 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중앙선관위가 만드는데 그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슬쩍 바꿔놨느냐? 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들어가가지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을 도장을 찍는 경우 날인은 인쇄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가름이라는 단어는 대신한다. 그러니까 인쇄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 84조 3항. 그래서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이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을 위반했으니 위법 규칙이다 하는 걸 심사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대법원 2017수 61호 사건. 21년 12월 10일 날 판결했던 2017수 61호 사건에서 제가 따로 위법 규칙 심사 신청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그 위법 규칙 심사 신청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결정문을 주지 않고 21년 12월 10일 날 판결문에다 뭐라고 썼냐 하면 뭐라고 이랬냐면 여기다 이렇게 놨죠. 이는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을 인쇄 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인쇄 날인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그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표관리관이 도장이 더 중요합니다. 위조 투표제는. 왜냐하면 그 일일이 그거를 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부정선거범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인은 전체에 대해서 청인인데 그거보다는 투표관리관 날인 도장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여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내세웠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을 남긴 거예요. 21년 12월 10일 날 그 2017수 61호 사건, 제가 원고였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21년 12월 10일 날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어처구니 없는 판결 때문에 그 공직선거관리규칙이 분명히 84조 3항 공직선거법은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중앙선관위가 자기네 마음대로 인쇄로 바꿔놨는데 그것을 판단해달라고 했더니 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61호 사건도 결국 그 재판부가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 민유석이었어요. 자신들의 그 불법적 그 판결문을 인용해서 다시 또 2022년 7월 28일 날 또 잘못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범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21년 12월 10일 날 누가 판결했습니까? 조재현, 천대엽, 이동훈이 했잖아요. 마치 뭔가 합리적인 별도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내세웠죠. 2017수 60일 판결해서 뭔가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내세웠지만 그 판단은 누구 거다?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 거라는 거죠. 민유숙까지 있었는데 민유숙은 이번에 빠졌어요.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의 이 잘못된 판단, 이 부정선거 하기 좋게 해주는 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대한 판단을 누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국민들이 관심 갖고 이게 문자화돼 있고 강의로 돼 있고 딱딱하니까 나는 관심 없다. 그러나 이 딱딱하고 문자화되어 있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데서 여기서 양보해 버리니까 부정선거하기 좋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선거범들을 어떻게든지 그 부정선거범들의 뭐 모르겠어요. 그 뭐 부탁을 받은 건지 청탁을 받은 건지 아니면 협박을 받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판결 부정선거범들이 부정선거하기 좋게 부정선거범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그런 그 중앙선거관리 규칙을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판결문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직선거관리칙 제84조 3항과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의 충돌. 분명히 법에는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는데 왜 도장 안 찍고 그걸 자기네가 중앙선관위가 인쇄로 바꿔버리냐고요. 인쇄로 바꿔버림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제 그 4.15 총선 때 경주 양남면에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발급된 거 그것이 나중에 쓰레기장에서 나왔죠. 폐기물 처리장에서 그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뭐 투표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 감독을 할 수 있고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발급 교부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이 사건 선고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하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 날인하도록 한 것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에 해당한다라고 아주 이제 이렇게 판례로서 아주 그 부정선거하기 좋은 그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이라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판례를 아주 명문으로 딱 남기는 거죠. 근데 이 문구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 도장 찍게 돼 있으니까 도장 찍어 인쇄하지 마 하는 것을 다 묵살시켜버리는 아주 밟아버리는 그런 판결문을 이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원이가 남긴 거예요. 이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이 남긴 이 문구 때문에 부정선거범들은 너무나 좋은 닐리리아 만세를 부를 것 같아요. 닐리리아 그렇죠? 우리 편 들어줬다 하면서 그래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인을 인쇄 날인한 사전투표용지가 정규의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열받는 그런 판결문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범죄적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부정선거하기 좋은 그런 가짜 투표지 만들기 좋은 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아주 이 명문이죠. 명문. 이 명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명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싸워야 되는지 안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자 이것이 이제 부정선거전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부정선거범들에게 너무나 좋은 너무나 환영할 만한 그런 문구가 이렇게 판례로 남게 된 거죠. 이걸 누구 작품이다? 이게 바로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원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문제를 또 이제 원고가 제시한 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로 한 것에서 문제 삼았는데 그거는 뭐 문제 없다 해놓고 두 번째로 들어온 게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또 걸긴 걸었어요.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에서 그 발급된 관외 사전투표죠. 관외 사전투표용지가 찢어진 채로 찢어진 채로 경기도 시흥시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억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왜 투표용지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막 나오냐? 근데 폐기물 처리장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것들이 어디선가 마구 발급해가지고 쓸모없는 건 찢어서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뭐 변명을 했습니다. 그 변명한 것을 보니까 그 변명한 것을 또 이 판결문에서 또 자세히도 오냐오냐 해주는 거예요. 그래 선관위가 한 거 그렇게 큰 잘못 없어 이 얘기예요. 자 어떤 잘못이냐면 자 잘못이라기보다 일단 특별 사전 투표소가 도대체 뭐냐? 특별 사전 투표소는 원래 동별 하나씩 읍면동에 하나씩만 운영을 합니다. 보통
투표소라고 하면 당일 투표소는 한 동에 뭐 적게는 4-5군데 아니면 많게는 뭐 한 8-9군데까지도 운영이 됩니다. 동이 좀 크면 한 10개까지도 운영이 되는 게 투표소가 10개가 나와요. 그런데 사전 투표소는 읍면동당 하나씩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당 하나.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경주시 양남면에서 발급된 그 투표지는요, 투표용지는 이게 양남면인데 정상적인 정규의 그 사전 투표소가 아니고 특별 사전 투표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드러났어요. 정규의 사전 투표소가 아닌 거예요. 양남면이라는 거, 양남면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가. 그래서 그 이제 특별 사전 투표소 이거 뭐냐 이거면, 야 이거 뭔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정선거범들이 뭐 특별하게 운영한 그런 투표 뭐랄까요 그 투표지 발급 장소인가 보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법에 근거가 있다라고 들이대는 거죠. 그래 법은 어떤 법이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48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있대요. 읍면동 관할 지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그럼 군부대 밀집 지역, 경주시 양남면이 군부대 밀집 지역인가요? 군부대 밀집 지역은 주로 전방에, 그죠? 중부 지역에 있는 건데 어쩌자고 보니까 총 8군데의 특별 사전 투표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쪽에 특별히 그 군부대 밀집 지역이 아닌 경주시 양남면에서 운영이 된 거예요. 경주시 양남면.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사전 투표소는 그 사전 투표 관리관 한 명 뭐 임명할 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위촉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선거일 전 60일부터 그러니까 선거일 전 60일 전에는 일단 위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거일 전 60일로부터 해서 선거일 후 10일까지 최소 70일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사전투표관리관 직책 그 운영 기간이 70일 정도 되는 거예요. 최소한. 선거일 전 60일에는 임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안 지켰다라는 거죠. 보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전투표소의 그 참관인들 있죠. 참관인들은 그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 참관인을 선정하게 돼 있대요. 후보자마다 최소 2명. 그런데 보니까 또 그것도 안 지킨 거예요. 경주시 양남면 특별사전투표소에서는 후보자들이 그 선정한 참관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또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 합리화 시켜주는 그런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 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참관인으로 일할 사람 그 본인 승낙 받아갖고 누가 임명해요? 그러니까 누가 선정해요? 선관위가 선정한다는 거예요. 사전투표 참관인을. 그러니까 그 양남면 특별사전투표소는 60일 전에 그 투표관리관 임명하라는 것도 안 했어요. 임명하는 것도 안 했어. 그러다 갑자기 이제 뭔가 시기가 임박해서 투표 시기가 임박해서 갑자기 임명했고 또 참관인도 없는 거예요. 참관인도 없으니까 누가 임명했어요? 선관위가 한 거예요. 선관위가. 지금 우리는 선관위를 의심하는데 이게 특별 사전 투표소는 이게 아무리 법원이 야 이거 뭐 문제 없었어 해도 우리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통의 시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 투표지가 절반이 잘린 상태로 아까 투표지가 쓰레기장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참 엉망인 관리라 그래도 투표지가 쓰레기장에 돌아다닌다고요. 쓰레기장에. 그래서 그 사전투표 어디서 발급된 건가 어디 선거관리위원회 건가 보니까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선거구예요. 근데 사전투표 관리관 보니까 이건 또
다른 사전투표 관리관하고 달리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 경주시 양남면 특별 사전투표소라는 거예요. 경주시 양남면. 그래서 김준호라는 이 사전투표 관리관이 임명됐는데, 야, 이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런 거죠. 어디냐?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경주시가 있고, 그쵸? 울산시가 있고, 뭐 한가한 그 동해 바닷가에 양남면이라고 있어요. 예, 경주 문무대왕릉 바로 밑에 그 지역은 군부대 밀접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다가 특별 사전투표소라는 걸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주시 양남면에서 발급된 거로 되어 있지만 통신망이 되어 있다면 이 이제 특별 사전투표소 발급됐다고 어디서 발급됐는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구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거예요. 특별히 사전투표소를 운영할 곳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근데 이제 핑계 대기는 뭐 그 코로나인지 뭔지 그 이제 감염병을 이유로 들은 것 같아요. 감염병. 근데 감염병이 뭐 감염병이라도 그렇지, 그렇죠? 예, 감염병 때문에 특별히 환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곳이 경주시 양남면만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주 한가한 곳이고 요 환자가 밀집 지역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환자가 발생하면 서울에 많이 발생하지. 서울이 더 많지, 인구가 많지. 인구 많은 곳이 모를까? 전혀 어떤 인구도 없고, 그렇죠? 그런 곳에다가 특별 사전 투표소를 운영했다. 이거 아주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고, 을은 이제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인데, 뭐 그걸 보니까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본 결과, 뭐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시설에 격리되어 이동이 제한된 선거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특별 사전 투표소 8개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환자 핑계를 냈어요. 근데 환자 핑계 대는데 굳이 이 양남면이 그 뭐 환자가 특별히 많은 곳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그나마 60일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선거일 9일 전에 했고요. 예, 2020년 4월 6일 날. 뭐 코로나 문제는 2020년 뭐 2월 달부터 막 그쵸? 난리가 났는데 뭐 4월 달에 와서 갑자기 만들어요. 예. 특별히 더 그 이거 뭐 이 특별 사전 투표소가 필요한 일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4월 8일 날 사전 투표 관리관을 위촉했고 4월 15일 날 당일 투표인데 그죠? 예. 4월 8일 날 사전 투표 관리관을 위촉했다. 이것이 이제 60일 전에는 선거일로부터 60일 전에는 투표 관리관을 임명하라는 걸 위반했다는 거죠. 한편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 대표자에게 특별 사전 투표에서 참관을 할 사전 투표 참관인 신청할 것을 안내했으나 각 정당으로부터 사전 투표 참관인 선정 신고가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후보자들이 내세운 참관인도 없이 그냥 투표소가 운영이 된 거예요.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그 선거관리를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가장 의심되는 용의자잖아요. 이 부정선거에 가장 1순위 의심되는 용의자가 뭐 참관인을 선정했다니까 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네. 이전에는 야 선거관위가 뭐 공정할 거야 이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선관위가 가장 의심받고 이 선관위가 피고인 상태인데 피고가 자기네 마음대로 참관인 마음대로 선정해가지고 운영한 특별 사전 투표소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이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그쵸? 전국 8개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한가한 경주시 양남면 동해 바닷가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장남면 제2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관리칙 제67조 제1항에 정한 선거일부터 60일 이전이 아닌 2020년 4월 8일에 비로소 위촉됐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규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냥 규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예요. 이 재판부의 태도가 피고 측에서는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위촉되긴 했으나 그것도 뭐야 다
이유가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라는 사전투표 수요 발생으로 선거일에 임박하여 설치돼도 문제없다. 예? 어떤 법과 절차가 아니잖아요. 법과 절차가 아닌 것들을 했는데도 그걸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어떤 이유만 들이대면 법과 절차에 따라 안 가도 특별 사정으로 인해서 다 합리화 된다. 이런 판결문이잖아요, 이게요. 아니, 법과 절차를 위반해서 위반했다.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었지만, 사정상 봐줄 수밖에 없다. 이런 판결문을 내리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이래서 범죄적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선거일 60일 이전에 사전투표 관리관을 위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변명을 해주는 판결문을 쓰고 있어요. 변명을 해주는.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를 포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전국에 설치된 8개의 특별사전투표소의 설치 운영 과정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 운영되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이제 의심되는 부분 의심 갖지 마라 이겁니다. 예? 특별사전투표소라고 뭔가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도 국민들은 그 특별사전투표소가 있었는지도 모를 텐데 거기서 만약에 가짜 투표지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했더니 네, 법과 절차대로 안 했어도 이유만 있다 그러면 뭐 감염병 이유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완전히 뭐 피고 측에서 뭐 피고 두둔하게 급급한 그런 판결문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즉 원고 측에서 그 선거정보통신망 그 임시사무소가 운영된 사실도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특별사전투표소 말고 이제 이번엔 또 뭐예요? 임시사무소. 임시사무소에서 그 임시사무소가 그 통신망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거기서 야 임시사무소에서 또 가짜 투표지 만들었을지 몰라 이렇게 했더니 또 그것도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마도 이제 피고 측에서 뭐 증거를 냈는데 뭐라고 증거를 냈냐면 이렇게 낸 거예요. 통합선거인 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그 통신망이 선거 전용 통신망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선거 전용 통신망이 있고 그거는 이제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된 그 선거 전용 통신망은 그 선거 전용 통신망과 자 보세요. 그러니까 통합 선거의 명부 조회를 사용되는 선거 전용 통신망이 하나 있고 또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선거 정보 통신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단어가 비슷한데 선거 전용 통신망, 선거 정보 통신망. 자, 이거를 갖다가 이 법관들이 2020년 12월 14일로 현장 검증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현장 검증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예?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런데 이 통신망에 대한 것은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거고 그 서버를 열어봐야 되고 서버 소스를 봐야 되는 건데 선관위는 이렇게 자기네가 선거 전용 통신망, 선거 정보 통신망 이게 망분리돼 있어가지고 뭐 그 위조 투표지를 발급될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지 좀 뭔가 소스를 보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해달라고 계속 현재 그 선거자유발행죄로 고발당하는 사람들이 고발당한 국민들이 계속 정보 제공,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조회 확인도 하고 있고 사실 조회 신청도 하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그 소스를 내놓을 수 없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공개될 경우에는 뭐 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서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 검증에서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뭘 했길래 그 선거 전용 통신망, 선거 정보 통신망 구분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냥 망분리 운영된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 선관위 직원들 그냥 말일 뿐이에요. 제가 재판을 받아보고 그 선관위 직원
그 정보기반과 그 뭐 사무관인지 앉혀놓고 이제 증인신문 해보니까 그냥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면 소스는 보자.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냐? 그 객관적으로 놓고 한번 검증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인된 곳으로부터 그러면 검증 받았냐? 그 검증 받을 필요 없다고 나와요. 네? 사실조회 확인 신청서 답변해 보면은 너희네 이거 인증받았냐? 그러면 인증받을 필요 없대 자기네는. 그래 놓고는 이 대법원의 이 판사들은 자기네가 눈으로 확인한 것도 없고, 그렇죠? 예. 직접 뭐 그 소스를 본 적도 없고 하면서도 현장 검증 결과 뭐 분리돼 있다. 분리돼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인정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뭐 특별 사전 투표소와 선거정보통신망이 깔린 임시사무소의 운영이 위법하여 이 사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이유 없다. 그냥 원고 그냥 주장 깔아뭉기자는 취지로 막 갖다 그냥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 임시사무소 잘못했다 이런 주장도 못하고 태클도 못 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범죄적 판결문은 앞으로도 뭐 더 많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하나하나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의혹 제기한 걸 다 깔아뭉개는 네. 오로지 선관위 입장에서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야, 이 도대체 이거 정보통신망이 분리돼 있다? 정보통신망 그다음에 전용통신망? 이건 뭘까? 뭘 갖고 구분됐다고 하는 걸까? 파고 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우리 몇몇 국민들이 선관위에서 고발당한 우리 국민들이 요청해봤자 그냥 코웃음 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가 다 밝혀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망분리를 해서 운영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임시사무소나 특별사전투표소가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있을 일에서도 거기서 가짜 위조 투표지가 발급되는 것은 아닌지 맹렬하게 가서 추적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대법원의 판결문에 이 그 선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판결문들이 거짓인 것이 드러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국민들 우리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국민들께서는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야 됩니다. 이 판결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 이거 선관위 변명해 주는 거 도대체 지겨워서 못 보겠어 이러지 마시고 흥미를 갖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